환자평가표 작성 원칙 및 적용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매월 작성되는 환자평가표의 또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매월 모든 정액수가 적용 환자를 평가해서 환자평가표를 작성해야 하고 계속 입원 중인 환자라면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평가를 해야 하고 그리고 환자평가표는 작성일로부터 포함해가지고 지난 7일간의 환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일주일간에 일어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면 그 부분은 배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평가표를 작성하는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1월 5일에 처음 입원한 환자가 1월과 2월의 환자평가표를 작성하는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는 1월 31일까지 정액기간이 발생이 됐고 그 달에 저희는 7일째 날, 총 10일째 날까지 할 수 있지만 예로 7일째 날을 평가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입원하여 처음 작성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평가 구분을 1번인 2번 평가로 할 것이고 여기서 요양계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월 5일이 이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첫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양계실은 19년도 1월 5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환자가 어떤 특정 기간도 발생되지 않았고 다음 달에도 또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경우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체 기간에 정액수가 적용이 될 거고요. 이 환자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관찰을 하여 그 중에 가장 환자 상태를 평가하기 좋은 날을 정하여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는 2월 7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환자 평가 구분은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이기 때문에 2번으로 평가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요양계실은 이 달의 청구의 첫날인 2월 1일로 하시면 됩니다. 앞에 평가한 거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런 경우 1월 5일 날 입원해서 11일 날에서 7일간 관찰을 했고요. 그래서 평가표 작성은 11일 날 했습니다. 2번 평가이고요. 2월의 경우에는 2월 달에 새로 평가를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로 체크했습니다. 특정 기간에서 정액수가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원칙은요. 월중 특정 기간에서 정액수가로 변경돼서 적용할 경우에는 정액수가 적용 개시일로부터 1일에서 10일 사이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달 중에 어느 날이 될지 모르는 거죠. 행위기간이 끝나고 바로 다음 날부터니까요. 그래서 평가를 하다 보면 이 환자평가표를 할 때 평가표의 기간은 정액수가 기간에서 그 범위 안에서 설정을 해야 하지 세 번째 같이 환자평가 기간이 어떤 특정 기간을 같이 중복해서 기간으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폐렴으로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특정 기간이 2월 5일 날 종료된 경우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는 행위라서 그냥 폐렴 환자라면 행위로 청구를 할 것이고요.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이런 경우는 전체 기간 중에 이제 2월 5일이 종료됐으니까 6일 중에 10일을 평가 기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7일째 날인 2월 12일 날 평가합니다. 평가 구분은 계속 입원 중인 평가로 2번으로 하시고요. 요양계실은 첫날인 2월 6일로 하시면 됩니다. 앞에 평가를 다시 정리를 하면 이 2월 6일부터 폐렴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환자는 2월 12일에 평가표가 작성이 되었고 계속 입원 중인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환자를 잘못 착각하고 그냥 일반적인 계속 입원 중인 환자로 정액수가를 2월 1일부터 1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한다면 이 수가는 잘못 적용된 사례입니다. 같은 달에 같은 달을 평가를 하는 또 원칙이 따로 있는데요. 정액수가는 해당 월에 최초 작성된 환자평가표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는 전체 정액수가 기간에 적용된다는 건데요. 이 말씀만 들었을 때는 바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1월 1일부터 9일까지는 정액기간이었는데
10일 날 폐렴이 발생해서 20일 날 폐렴이 종료되었고요. 그렇다면 21일부터는 다시 정액수가 기간이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한 달에 여러 건이 발생되는 경우에서는 어쨌든 평가표가 한 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한 달의 전체 수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모두 같이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날짜의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월 9일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7일이 확보가 되었겠죠? 그럼 이 중에 저희는 다른 날도 해도 되지만 7일째 날에 평가를 했고요. 계속 입원 중이었던 분이죠. 그래서 평가 구분은 2번으로 했으며 개시일은 1월 1일로 했습니다. 행위 기간은 11일 동안 해서 행위별로 청구가 들어갔고요. 만약에 저건을 청구한다면 요양 개시일은 1월 10일로 하시면 됩니다. 1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도 또 정액명세서 기간이죠. 이런 경우에 평가표를 또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미 작성이 된 1월 7일에 환자평가가 있으므로 이거를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평가 구분 여전히 2번이고요. 요양 개시일은 이 건의 명세서는 별도로 또 분리돼서 청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명세서의 첫날인 1월 21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월에 작성된 환자평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서도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월말 입원 등으로 인해서 다음 달에 환자평가표가 작성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다음 달에 평가표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생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경우에는 동환자평가표를 당월 및 또 이월의 정액수가 기간에 적용하고 월별로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환자평가표라고 해서 두 번째 달에는 청구하지 않는다? 네, 그건 아닙니다. 이건 청구할 때마다 매번 같은 평가표라 하더라도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당연히 요양개시일은 2월의 첫날을 개시일로 하시면 되고요. 이 환자평가표가 만약에 입원으로 인해서 처음 작성된 평가표라면 입원 평가, 그 전월에 쓴 게 계속 입원 중인 환자였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제출해야 되는 그 다음 달의 평가도 계속 입원 중인 평가로 같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월에 작성된 평가표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1월 27일에 입원을 했고요. 이번에 평가표를 작성했는데 다음 달에도 평가표를 적용하는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연자는 1월 27일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7일이 1월 달에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2월까지 연장해서 7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일 날도 할 수 있고 사실은 3, 4, 5일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저희가 2월 7일 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입원하고 처음 하는 평가표죠. 그리고 1월 27일 날 다행히 정액수가 기간입니다. 그럼 이 환자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입원 평가로 1번 하시고요. 요양개시일은 1월 27일입니다. 두 번째, 2월에 청구를 할 때는 이미 1월에 작성된 평가표가 2월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평가 구분이 좀 다른데요. 두 번째 달이라고 해서 계속 입원 중인 게 아니고요. 첫 번째 평가할 때 이미 입원 평가로 했기 때문에 이 평가표의 구분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 구분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27일에 입원한 환자의 당월 및 2월의 환자평가표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1월과 2월 명세서 모두 같이 적용을 했죠. 단 요양 개시일만 변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평가 구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월에 환자평가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칙은 전월 환자평가표 작성일로부터 그 달의 마지막 날까지 잔여 일수가 7일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전월에 그렇게 해서 일어났다면 이번 달에는 평가표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거 왜 생략해야 되지?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으나 이거는 7일 이하기 때문에 환자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굳이 재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우리는 다시 평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하셔도 됩니다. 당월의 환자평가표는 전월 내역에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요양개시일 변경하시고요. 평가 구분은 이전 평가표를 적용해서 그대로 카피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는 1월 20일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월말 입원해서 잔여 일수가 10일 이하로 남는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보시면 10일 동안 전체 기간을 놔도 결국은 1월 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월 26일 날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잔여 일수가 7일 이하가 남았죠.
이런 경우는 2월 달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평가를 해도 되지만 저희는 환자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평가를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 평가표는 그대로 카피해서 사용을 하시고 단 평가 구분만 3번 이전 평가를 적용하는 경우로 하면서 요양개시일만 그달의 첫날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평가표를 정리를 하면 월말인 31일까지 잔여일수가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했고요. 환자평가표를 같이 사용을 해서 저희는 다음 달에도 평가를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